73번보다 앞에는 지금 틀렸는데 모르는 건 없나요? 네, 없어요. 네. 73번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써 있거든? 근데 포물선이 꼭지점이 원점이나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 있다고 얘기했고 직선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P점과 Q점이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교점이거든. 근데 PQ의 중점 좌표는 또 M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점 M점 좌표에서 Y축까지 거리가 1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때 PQ의 선분의 길이가 몇인지 맞춰보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PQ의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P점과 Q점이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런데 P점의 좌표도 누군지 모르고 Q점의 좌표도 누군지 몰라 지금 현재는. 근데 P점의 X좌표를 알파, Q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네. 두 식을 갖다 놓고 이때 근해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죠? 여기서 두 분의 합. 플러스 2분의 1? 두 분의 고백값은 누구야? 두 분의 합의값이 지금 2a분의 1인데 m이라고 하는 점의 x좌표가 누군지 알겠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2등분된 중점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2등분 되지 않을까?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평행선에 대해서 어떤 선이 있으면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똑같은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의 합의값이 혹시 누군 줄 알아? 우리가 이걸 중점이라고 그러잖아.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중점의 좌표는 더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중점인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인가요? 네. 그럼 이 값이 2기 때문에 A가 누군지 알게 되네? A가 누구죠? A가 4분의 1이었을 때 4분의 1을 세우면 대입할 생각이야. 그럼 알파 베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양변 4배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될지 모르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너가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베타의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필요한 건 PQ라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필요한 것 같거든? 그럼 알파 컴마 점의 좌표가 P점이 알파 컴마 누구야? 2분의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Q점 좌표의 값은 베타 컴마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지금 Q점이죠? 그럼 너가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길이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잖아.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은) 셈이 제곱해서 밖으로 따로 썼거든? 그럼 이 값은 4분의 5를 밖으로 빼주면 2분의 루트 5고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거든. 우리 이 값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았어? 두 분의 합의값이 2였었니? 두 분의 고백값은 누구지? A가 4분의 1이어서 두 분의 고백값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두근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한가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네, 흐름을 몇 번 놓치네요. 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제곱했더니 4, 16? 20인데 20을 대입했더니 루트 20은 2루트 5? 그래서 2는 약분했고 루트 5끼리 곱했거든? 이렇게 구한 이유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게 되면 알파 베타가 불편하기 때문이지. 근해 공식 이용해서 알파 베타의 값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 아, 네. 네. 그래서 숫자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근과계 세원기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틀렸던 문제가 몇 번이죠? 80번. 그 앞에 비어진 문제 없나요? 다 동그라미인가요? 네. 80번은 주위가 윤서로부터 북쪽으로 10km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주위하고 윤서가 동시 출발을 할 건데 주위는 남쪽으로 시속 8, 주위는 여기서 남쪽으로 시속 8로 움직이고요. 윤서는 동쪽으로 시속 6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쪽으로.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윤서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을 생각이거든.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t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까? t 시간 후에 주위의 위치. 여기가 원점이거든. 주위는 시속 8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자 1초가 지나면 밑으로 얼만큼 내려와? 아 1초란다. 1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얼만큼 내려와? 1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8km 내려온다네. 시속 8이라네. 2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얼만큼 내려가? 3시간이 지나면. 24. 그럼 t시간이 지나면. 8t? 그럼 원래는 0,10이었잖아. 근데 밑으로 8t만큼 내려왔다네. 그럼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윤서의 위치는 원점에 있었거든? 근데 윤서라는 아이는 동쪽으로 지금 t시간 동안 얼만큼 갔을까? 근데 여기가 원점인데 오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동이? 아, 지금 네. 우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6t의 값을 제곱했고요. 8t-10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100t제곱 마이너스 160t 플러스 100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한데 2차 함수가 있네. 루트 속에.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 같아. 그럼 대칭축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어떤 포물선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군지 알아요? 아까 두분의 합 빨리 구하더만.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분의 b죠. 두분의 합을 2로 나눈 게 대칭축이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한다는 이로 나눈 걸 대칭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의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누구야? 약분하면 누구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대칭축이라고? 그럼 뭐예요, 대칭축이? 대칭축 5분의 4네요. 5분의 4를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나는 5분의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5분의 4를 대입하게 되면 64. 5로 나누기 하면은 32. 32한테 4배 했습니다. 머리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말해주는 순간 숫자를 떠올리고 산수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가 가진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있거든? 단 두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돼. 처음 같이 문제를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읽었던 정보를 머릿속에 세이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읽을 때 집중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문제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 풀어줄 때는 연산이 괜찮네? 라고 생각했거든? 두 번째 문제 풀 때 네가 정신줄을 살짝 놔. 온전하게 몰입하지 않아서 산수 실력이 확 떨어져. 두 번째 문제는. 네. 좀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했더니 36이고요. 6인 것 같습니다.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어진 게 몇 번이죠? 이해가 지금 안 됐군요. 이 문제 이해가 안 됐군요,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선생님 지금 최소값 구했는데 끝나는데 지금 뭔가 아쉬워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다른 거 비어져 있는 게 뭐가 있죠? 81번이요. 이번엔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 빨리빨리 해봅시다. 두 점의 좌표는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점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점을 꼭지어라는 도형이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원점하고 A점 좌표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2라고 하는 점이라고 얘기했다고? 2,2라는 점의 특징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않나? 첫 번째 0,0도 여기 선 위에 있고 2,2도 여기 선 위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원점하고 A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B점 좌표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는데 음수라고 얘기하네. B점의 X좌표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삼각형 이쪽에다 정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은 A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점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서 A에서 B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정삼각형이 지금 한 변 길이가 몇인 줄 알아? 한 변 길이가 2루트였을 때 높이는 몇인 줄 알아요? 네.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높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정사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은 한 변의 길이한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높이가 되는 걸 몰랐었군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뭔지 알고 있나요? 뭐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거를 모르셨군요. 네.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고등학생은 가르치지 않는 파트거든?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에 나올 때는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변 길이가 2루트 1라면서 지금. 네. 한 변 길이가 2루트 1면 높이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여기 길이가 루트 6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근데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점 좌표에서 A에서 B를 뺀 게 지금 필요하거든. 그럼 이 점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지를 이제부터 잠시 고민한 다음에 풀어야 되겠다. 이 점이 누군 줄 알아요? 중점. 네, 수산발 내렸으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중점이겠죠? 중점 좌표 1,1이겠죠? 원점하고 A를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누군지는 알고 있나요? 네,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지금 수직인 선인 것 같아. 높이니까. 그럼 이거 기울기는 누군 줄 알고 있나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 관계에 있으면 기울기 네. 그런데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볼까? B점하고 1,1 사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럼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은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까? 여기 길이 루트 6이라며. 네.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많아요. 여기 길이 똑같다고 놔도 됩니다. 아. 쌤은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루트 6인 걸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했더니 A-1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의 값이 여기다 루트 안 썼잖아. 네. B값 대신에 B-1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할까 싶은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이것도 A-1 제곱, 이것도 A-1 제곱이 되어서 A-1 제곱은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대입할 건데 제곱하게 되면 A-1 제곱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제곱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6이니까 하나는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구죠?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한테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A의 값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 음수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3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A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B의 값은 누굴까요? 우린 더해가지고 2 나온 거 알고 있었죠? 문제 풀면서 아까 전에 알고 있던 정보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야. 다시 쳐다보는 게 아니라. A, B를 더해서 2였다는 정보가 아까는 있었으니까 그게 네 머릿속에도 있었어야 돼. A, B를 두 개 더했더니 더한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이래야지 더해서 2 나오나요? A에서 B를 빼라고 했습니다. 답은 누구죠? 너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한 문제가 처음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는 온전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너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네가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런 게 원인인 거야.
공부하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해줬잖아. 공부하는 건 되게 피곤하다고. 왜냐면은 사람이 힘을 줄 때 어떤 힘을 주고 근육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몸이. 머리도 똑같아. 긴장을 계속하면 엄청 피곤한 일이 거든. 근데 너가 그 긴장을 늦춰버려, 네 스스로가 지금 푸는 동안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2번은 다음 숫자에 대해서 세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얘기했는데 P점하고 Q점이 루트 2하고 루트 5라는 P점과 Q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이용해서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은 PQ의 중점인가?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아, 네. 근데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보면 수직선상에 여기가 지금 루트 2, 여기가 루트 5라고 한다면 처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 가운데 있는 중점인가? 네. 근데 이게 뭐 한 건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몇 대 몇 내분이죠? 네. 그러네. 루트 2하고 루트 5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네. 아, 2 더하기 1분의 2하고 루트 5 곱하고 1하고 루트 2 곱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럼 B점은 여기 있네요. 그럼 C점 좌표는 어떻게 한 건지 알아요? 루트 2하고 루트 5를? 1대 3. 그러겠네. 1대 3이어야지 루트 2하고 3을 곱했겠다. 아, 네. 그럼 1대 3이기 때문에 4등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점이겠네? 1대 3이어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대소관계는 오른쪽일수록 큰 거잖아. 이런 대소관계를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생긴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으나 부모를 조금만 바꿨으면 내분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85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소매상 ABC가 도로 위에 있습니다. 도로의 어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만족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AB 길이가 BC 길이의 2배만큼 된다고? 여기 비율은 2대1이라는 얘기네? 운반 비용이라고 하는 건 도매상에서 각 소매상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운반 비용이 도매상으로부터 각 소매상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운반 비용이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소매상까지 거리, 도매상의 소매상까지 거리의 제곱의 값들을 합한 게 필요한 거네. 정비란다는 표현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x하고 y는 정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정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k라는 녀석의 값은 비례상수라고 배우셨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내용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거리의 제곱 합의값을 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근데 여기는 비율이 2대1이라고만 얘기했거든? 그때 문제는 도매상의 위치를 어딘가에 찍어야 되거든? 도매상의 위치를 어디다 찍어야 되는데 도매상의 위치를 모르겠어가지고 첫 번째 A점 좌표를 선생님이 원점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점 좌표의 값은 2라고 적었고요. C점 좌표의 값은 3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2대1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나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AB하고 BC가 길이의 비율을 줬으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A하고 B하고 C를 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가 1대1만 되게끔 선생님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매상의 위치의 값은 x라고 할 계획입니다. x가 음수면 여기 있을 거고요. x가 0과 2 사이 있으면 여기 있고요. x가 2하고 3 사이 있으면 여기 있고 x가 3보다 크면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도매상 위치를 P라고 했고 P점의 위치인 x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P에서부터 A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나요? 절대값 x 절대값 A를 제곱한 녀석과 절대값 없는 걸 제곱한 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운반 비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처음에 PA의 길이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인가요? 네, 그 다음이 PB를 제곱하게 되면 X-2의 제곱이니? 네, PC를 제곱했습니다. 이 각각의 제곱한 것들의 합에 정비례 한다고 하니까 거기 앞에다 비례상수 K를 사용했습니다. 이 녀석과 여기는 뒤에 있는 녀석과 운반 비용이 정비례 관계 있다고 하니까 비례상수라고 하는 K라는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비례상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양수인 걸 쓰는 편이거든. 이거 아래 블록이 2차 함수입니다. 이게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전개하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인가? 네, 자, 두 분의 합의값은 누구예요? 그럼 대칭축은 누구예요? 3분의 5 3분의 5에서 대입한 값이 최소값입니다. x의 위치는 3분의 5이기 때문에 3분의 5는 2보다 좀 작지. 그럼 P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 P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P점이 지금 3분의 5라고 하는 점인데 3분의 5가 되면 AB의 중점인가? 아니죠? 네, BC의 중점인가? AC의 중점인지 검토해보라고? 2분의 3이 중점이지. AB를 5대1로 내분한 점인가? A에선 5칸 떨어져 있고 B에선 1칸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나? 생각이 왜 계속 멈춰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좀 더 빨리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6 86번은 A점, B점, C점을 꼭 측정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를 숫자로 알려줍니다. A점 좌표는 0,3이라고 얘기했고요. B점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라고 얘기했고 C점은 4,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C 길이하고 AD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선들은 평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P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각이 똑같은 거 알고 있나? 네, 평행한 선이니까 억각으로 이 각이 똑같은 거 알고 있니? 내가 필요한 건 P점이 필요한데 P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려나? 일단 AB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쌤이 AB 길이하고 AC 길이를 구해볼 생각이거든? 네,
AC하고 AD가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먼저 AB 길이가 몇이에요? 다 더해야 돼. 머리를 쉬지 말고 사용하세요. AB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13? 네. AC 길이는 누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5대 1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는 지금 5대 8이겠네요? 네. 그럼 여기는 8대 13인가?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여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8대 13? 네. 여기도 마찬가지 8대 13인 거지. 왜냐면 평행선이니까. 근데 알고 있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비율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 알고 있는 점은 이 두 점을 알고 있잖아. 네. 이 두 점에 대해서 P점은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 네,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외분점이네요. 네. 그럼 B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C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야? 아, B에서는 13만큼, C에서는 8, 아니, 네. 이러한 외분점 좌표를 구하면 그게 AB가 되겠네요. 네. 자, 외분점 구하겠습니다. 저희 외분점을 안 배웠어요? 학원에서 안 가르쳤어요? 까지 빠졌어요. 시험에 나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외분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외분점을 안 해도 돼라고 학교 선생님 얘기할 수 있는데 학원 선생님도 안 가르쳤어? 외분점, 그건 머리 좋은 애들만 해결돼. 그래서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지만 돼. 아이고. 이게 이 문제가 아마 뒤에는 이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외분점을 알면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내분점만 가지고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물론 할 수 있어. 상위 한 4% 이내 되는 애들은 하겠지. 내분점만 해도. 나머지 애들은 외분점을 못 배우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외분점 알아야 돼.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내분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이 점이 AB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대 5 내분점이라고 해서 풀 수 있어. 그러면 또 산수가 돌아가야 돼. 산수량이 한 줄 더 많아서. 자, 일단은 선생님이 A, B를 구할 건데 외분점 어떻게 구하냐면 내분점 구하는 거랑 똑같이 구해. 내분점 구할 때 내분점 구할 때 몇 대 몇을 더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지. 네. 먼저 X좌표 선생님이 쓰는 중이야. 네. X좌표 두 개 곱했더니 52? 이번에는 이렇게 곱해서 X좌표 구하는 중이야. 네. Y좌표 구하는 중이야. Y좌표 구하는 중이야. 내분점을 구할 때 여기 다 가운데 플러스거든? 네. 외분점을 구할 때 이거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달아주면은 되게 쉽죠? 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8분의 77인가? 네. 뒤에 있는 건 8분의 45예요? 이거 두 개 빼라고 합니다. 77에서 45를 뺐더니 32, 그래서 8로 나누겠더니 4,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비어진 게 뭐가 비어져 있죠? 십사. 154. 아,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숫자를 지금 뒤에 아예 안 쓰는 68 168부터 아예 안 풀어져 있다고? 한쪽 168부터가 168번부터 같이 볼까? 168번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고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좌표축과 만나 생기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뭔 줄 알아요? 선생님 밑줄 친 것만 읽어보면은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그 15i 마이너스 7을 K랑 맞아요. 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녀석에 두 개의 괄호 속에 직선 두 개가 일반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5,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대입의 등호가 성립하는 K를 구할 생각입니다. 5하고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2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5, 거기다 마이너스 7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72, 네. 5 대입했더니 5, 마이너스 6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0, 이건 마이너스 25. 네.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36? 그래서 K가 누구죠? K는 마이너스 2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신 차립시다. K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 K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뒤에 거 뺄 생각입니다. 3x 플러스 5y 플러스 15인가? 네. 이 직선이 축과 만나 생기는 절편값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x절편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5, y절편은 누구죠? 마이너스 3. 그때 문제 구한 건 이렇게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절편만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선분 길이가 누구예요? X요. 그냥 그렇게 대묻지 않고 빨리 구하면 될 건데 왜 시간을 헛되게 보내죠? 네,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랬었잖아. 뭐 혼자 공부할 때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쉬지 않고 빨리빨리 합시다. 여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 33. 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네. 네, 너 스스로도 신기하죠? 네? 너 스스로도 신기하죠? 왜 이렇게 느린지. 그거는 스스로가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거야.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어떤 때는 되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되게 느리게 해.
그 느리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네가 조정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그거를 네 나이 또래 그걸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직선은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녀석의 값이 서로 평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일반형들이고요. 먼저 이 두 개가 수직일 때는 문제 어떻게 풀죠? 그거는 표준형이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일반형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 그게 뭐죠? x 앞에 지금 1이 있죠? x 앞에 3이 있죠? x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한 거. y 앞에는 a가 있고 y 앞에 b가 있네요. y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x 앞에 것끼리 곱한 거, y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니? 네, 수직이었을 때는 이게 0이 나옵니다. 배우셨네요? 네. 그때 a, b 고백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다며? 평행할 땐 어떻게 하지? x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 y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거. 다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마지막 게 같지 않았을 때 평행한 거였나? 그럼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값이 a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이 삼성 더하기 삼성을 구하는데 공식이 뭐죠? 대입하겠습니다. 합의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거든? 거기다 이거 대입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70번도 봐볼게요. 다음에는 직선이 두 개 있는데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고 제일 처음에 A가 0이면 수직인 관계가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A가 0이었을 때만 기억은 A가 0이었을 때만 기억해서 생각하세요. 그때는 L값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나?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가 0이기 때문에 4X가 0, X가 0이 되는 건가요? X가 0인 선은 그 선 자체가 Y축인 것 같은데 X는요? Y는 마이너스 2는 가로선이지 않나? 네. 이해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축과 평행선들이기 때문에 수직인 건 참이겠네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A랑은 완전 무관한 다른 질문입니다. M이라는 직선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지나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뭘 해야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항상 지나는 점은 쌤은 정점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고정된 점, 정점,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이 2,0을 지나고 있나요? 정점이 2,0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푸는 거죠? 미지수 A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합니다. 미지수 A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합니다. 이건 A가 없고요. 이건 A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A가 뭐가 들어가는지 간에 0이 나오는 방법은 둘 다 0이었을 때는 A가 뭐든지 간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는 누구라고요? 그럼 틀렸네요. 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두 개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A의 값이 필요합니다. 평행할 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X 앞에 것끼리 나누기 한 거, Y 앞에 끼리 나누기 한 거,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것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럴 수 있나?
일단 대각선끼리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4고요. a 제곱은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a한테 2 대입하면 2분의 1, a한테 2 대입했더니 2분의 1, a한테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2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개 존재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같은 다른 친구 오면은 지금 뒤에 원의 방정식 이 친구 숙제가 나가서 그거 풀이할 때 같이 듣고 그리고 공통 숙제를 그 다음부터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171번을 풀어주려고 하거든. 지금 L이라고 하는 선은 0,6을 지난다고 얘기했고 A점을 지나고 B점 마이너스 8,6도 지나서 L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M이라고 하는 선은 C점을 지난다고 하는데 C점 좌표는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못 구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가게 크기하고 요만큼 가게 크기가 지금 똑같다고 했단 말이야. 점으로 표현한 각.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90도지.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여기가 90도거든? 그럼 쌤이 여기를 x라고 표현하면은 여기도 x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점하고 x에서 90도, 점하고 x에서 90도니까. 그럼 여기가 점하고 x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90도인데 동의하니? 네, 여기가 90도인 걸 눈치채고서 문제 풀라는 얘기야. 그때 문제가 시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은 삼각형이네? 두 삼각형은 닮았는데 여기 길이의 비율이 8대 6, 4대 3이니? 그렇다면은 여기도 4대 3일걸? 그럼 여기가 실제 길이가 8이잖아. 근데 여기가 3에 해당하는 길이. 여기는 4에 해당하는 길이. 그래서 8한테 3분의 3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둘 다 3배 해주면 3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32가 그냥 답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건데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표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요게 시점의 좌표네요. 이해됐나요? 72번도 보자. A점하고 B점에 대해서 직선이 선분의 A,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그때 B점 좌표를 구하세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처럼 선생님이 대충 하나 그림 그렸거든? 근데 A점하고 B점에 대해서 이 직선이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하니까 A점과 B점 좌표의 값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지금 선분의 A, B가 수직으로 이등분했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건 우리 두 가지 조건을 보통 사용하는데 어떤 조건들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수직 이등분이었을 때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나요? 알아? 맞아요. 수직관계 있는데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서요. 그럼 AB의 기울기는 A-2분의 B-3이 AB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는 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B-3이라고 하는 값은 2A-4가 되겠죠? 자, 수직일 조건은 사용했습니다. 아직 2등분 될 조건은 사용 안 한 것 같아요. 2등분 되게 되면은 어떤 성질을 사용해야 되지? 네,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사용하면 되겠다. 그럼 중점 좌표를 구했더니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니까 얘가 지금 중점인가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2분의 a 플러스 2, 그 다음은 b 플러스 3? 2배 할까? 2배 했더니 a 플러스 2, 2b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b입니다. a가 마이너스 2b여서 여기다 마이너스 2b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b. 그래서 2항에 좀 5b. 5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의 값은 5분의 2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오른쪽 그림에서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의 특징이 내변 길이가 똑같고요. 대각선은 서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직선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A점과 C점을 통해서 직선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C의 기울기를 구해볼 생각이거든. AC의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어떤 점을 지나고 있지? 중점. 중점이 누구죠? 5, 4,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고 있습니다. 직선 구할 때 y좌표에서 y좌표 빼주고 x좌표에서 x좌표 빼주고 앞에 기울기 쓰는 거 알고 있나요? 네. 그때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답을 정리하라고 하거든? 한쪽으로 다 이항하고 있습니다. 2x-y 마이너스 7의 값은 0인가요? 그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7을 두 개 곱해주세요. 직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선인데 세 번째 직선은 모르는 직선입니다.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교점이 두 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세 개의 직선이 교점이 두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세 직선이 교점이 두 개만 될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직선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되게 가파른 녀석이네. 두 번째 건 기울기가 A, 다시 한 번만.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데. I, 네. 그런 사소한 착각이 점수를 다른 점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직선은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일까? 이 세 번째 직선이 마이너스 4인 직선과 평행하면 세 개의 직선은 교점이 두 개인가? 왜? 뭐가 아닌데? 평행한 선들은 서로 교점이 안 생기잖아. 아, 그럼 여긴 눈에 보이는 교점 두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든지 아니면 기울기 값이 2분의 3인 직선과 평행해도 교점은 다 해서 두 개 있는 건가? 네. 그래서 기존의 두 개의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a 값을 구하는 얘기겠다. 첫 번째 a의 값은 8인 것 같고요. 두 번째 a의 값은 마이너스 네, 뇌를 쉬지 않고 더 빨리 계산해 놨었어야 돼. 선생님이 다음에 뭘 물어볼지 예상하면서 뇌를 쉬지 않아야 되거든? 이해된 거 맞죠? 지금 다행히 같이 공부한 여자애가
너하고 비슷할 정도로 느리거든? 딱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둘이. 그러니까 맨날 둘이 혼나고 눈물 질질 짤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 선생님 맨날 혼나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내가 빨라졌네? 라고 느끼는 순간 점점 올라 있을 거야. 네. 자, 비슷한 문제긴 한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3, 두 번째 건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이거는 따로 하자. 10개 안 돼요. 10개 안 돼요? 그럼 빨리 해버립시다. 다행히도 집중해서 같이 합시다. 자, A라는 집합은 50여의 자연수 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원소가 지금 50개가 있다는 얘기인가? A 집합은? 그런데 원소가 50개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 40. 이게 60점 마이너스. 그렇죠. 모든 부분집합은 요게 모든 부분집합 개수인데 공집합 하나 빼라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집합 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5의 배수로만 만들어진 집합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떤 집합 속에다가 5의 배수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근데 5의 배수는 다 해서 몇 개 있는데? 10개. 10개의 5의 배수들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집합들을 만들어낼 거잖아. 하지만 이 집합은 공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네, 원래 공집합은 제거해 놨으니까 공집합은 될 수 없죠? 그럼 여기다가 이런 숫자 10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몇 가지예요? 23. 1024. 공집합을 빼야 돼요? 1024. 다행히도 이된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78. 7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8번은 1부터 10까지 A집합이 있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수의 집합이 있는데 B집합은 10 미만의 짝수인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원소고 두 번째 집합은 2, 4, 6, 8만 원소인 건가? 4개가 원소, 10개가 원소. 근데 이런 포함관계를 만들겠으면 좋겠는데 A집합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B집합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럴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B집합은 2, 4, 6, 8이어서 X란 집합은 2, 4, 6, 8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A집합 속에는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보니까 그러한 X란 집합은 2, 4, 6, 8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 6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런 집합이 몇 개 있죠? 64. 근데 그 중에서 뭘 제거해야 돼? 2468. 2, 4, 6, 8만 있는 거 제거할 거고 다 있는 것도 제거할 건가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다행히도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나요? 905번. 905번은 없어요. 495번. 495번으로 갔습니다. 그럼 다행히 여기도 풀어져 있나요? 틀린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495번으로 가겠습니다. 495번이 A라는 집합 원소 6개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집합의 부분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하세요. X라는 집합은 이 6개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2개 이상이 존재됩니다. 그리고 X의 모든 원소의 고백값은 8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의 배수가 곱해서 8의 배수가 나오려면 2라고 하는 소인수가 무조건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8이라는 숫자가 2의 3승이니까. 근데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4, 6, 8이라는 짝수의 값들은 2라고 하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네. 근데 4라고 하는 숫자는 2라는 소인수가 2개 있고 6은 2라는 소인수가 하나 있고 8은 2라는 소인수가 지금 3개 있는 거잖아. 이 말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2라는 소인수가 1개, 2개, 2라는 소인수가 1개, 2라는 소인수가 3개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것들을 5, 7, 9의 값은 2라는 소인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8이 원소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x라는 집합이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숫자를 뭘 선택하든지 간에 모두 원소의 고백값은 8의 배수가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8이 원소가 되는 x라는 집합을 찾으려고 하는데 8은 꼭 들어있어야 돼. 8이 원소니까. 하지만 나머지 숫자들을 5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몇 개인데? 30. 그런데 제거할 게 있어. 왜냐면은 전부 다 없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아무 숫자도 넣지 않으면 8만 있으면 고백값은 8의 배수긴 해. 8만 있어도 8의 배수잖아. 하지만 원소가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8 혼자에 있으면 안 되지. 몇 개를 제거해요? 네, 8 하나만 있는 집합은 세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8이 원소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8을 x라는 집합에 안 넣을 거야? 근데 8이 없으면 x라는 집합은 고백값이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4하고 6의 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 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4하고 6이 존재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24니까 그게 8의 배수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인 홀수 3개 있잖아. 홀수가 3개 있나? 4개 있나? 홀수 3개 있죠. 홀수 3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 있어요?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선 또 아까처럼 뺄 게 있나? 이미 4, 6만 가지고 있어도 원소의 개수는 2개인 거죠? 그럼 첫 번째 게 개수가 31개, 두 번째 거의 개수는 8개. 총 다해서 39개 있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현이도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500. 다현이 그 사이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497번. 497번, 다현이는요? 방금 한 말 못 들었어요. 네. 97번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92번? 그럼 97번 풀고 나서 92번 풀겠습니다. 97번은 A집합이 지금 원소가 지금 다해서 8개가 있는 것 같거든? 2부터 9까지 8개가 있는데 8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은 2의 8승계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부분집합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의 배수는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상황이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2의 배수가 지금 누가 있어? 2, 4, 6, 8이 있나?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3의 배수는 절대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6은 절대 가지면 안 되겠다. 6은 3의 배수니까. 또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게 누구야? 이런 3의 배수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지금 2, 4, 5, 7, 8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이것 중에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세 가지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5나 7의 값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네? 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구하려고 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6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2의 배수가 원소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야? 2의 배수가 하나도 없다가 반대되는 표현인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24578, 24578이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 중에 3의 배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 중에 245가 하나도 없는 집합, 57만 가지고 만든 집합을 제거해주면 그럼 248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네?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여사건의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취약한 애들이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32개 중에서 4개를 제거했으니까 28개가 답이네요. 492번으로 갔습니다. 492번은 A라는 집합은 1부터 7까지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존재합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근데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답이 한 가지 차이 나고 막 이럴까봐 걱정스럽네요. 공집합은 아닌 X가 있고요. 그 X의 모든 원소 합의값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는데요. 1은 절대로 원소가 아니고요. 3도 절대로 원소가 아닙니다. 근데 합의값은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합의 홀수가 나오려면은 짝수의 값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건데 홀수의 값들은 홀수계에 있어야지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지 합의 홀수가 나온다? 선생님 무슨 말 한 거냐면 2 더하기 4 더하기 5는 홀수가 한 개인가요? 홀수가 한 개 있으면 전체 합의값은 홀수거든. 하지만 홀수의 값이 2개 있으면 홀수가 2개 있으면 합의값은 짝수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홀수가 지금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홀수가 3개 있으면 합의값은 홀수인가요? 네. 홀수가 홀수계에 존재해야지만 합의값은 홀수가 나오거든. 그런데 홀수의 값은 준비되어져 있는 홀수의 값은 2하고 3을 제외하고 홀수의 값은 5, 7밖에 없니? 2개밖에 없니? 그럼 홀수를 홀수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 7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합의값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류의 집합은 5는 가지고 있는데 7은 안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집합의 종류 중에는 7은 가지고 있는데 5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 존재하겠네. 그런데 다른 숫자인 2, 4, 6이라는 짝수 3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종류의 집합이 몇 개 있죠? 이런 종류의 집합은 몇 개 있죠? 뭔가 느낌이 싸한데? 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개수를 구하라고 안 했구나. 선생님 개수가 16개인데 왜 16개가 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거든? 우리가 지금 집합의 개수를 구한 게 아니고 x의 개수가 아니라 합의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서 이런 집합들 16개 중에서 합이 제일 큰 걸 찾으라는 얘기네. 합이 크려면 큰 숫자만 넣어야 되지. 그렇다면 7이라는 숫자에 2, 4, 6이 추가된 게 합이 제일 클 것 같은데? 그때 합의값은 19가 되나요?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주가 풀자고 했던 건 800, 3번. 503번. 503번보다 앞에 다연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502번, 503번을 보겠습니다. 502번이 해주가 이걸 맞췄다고? 그러면 근데 이해는 답적으로 이해는 됐어? 자,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집합은 써있는 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an이라는 집합에 대한 설명이 뭔가 까다로워. 그래서 못 알아먹을까봐 예를 들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네. 일단 확인해 보면은 x가 원소인데 x라는 숫자의 정체는 n이라는 숫자를 k번 거듭제곱한 숫자의 이레자리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5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A5라는 녀석은 5의
5를 한 번 곱해도 5, 두 번 곱하면 25, 세 번 곱하면 125인데 각각의 모든 숫자들의 이래저래 숫자는 다 5밖에 없나요? 5는 아무리 많이 곱해도 이래저래 숫자는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5만 원소입니다. A2라고 한번 해볼까? A2가 되면 2를 한 번 곱하면 이래저래 숫자는 2,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8, 네 번 곱하면 16이니까 6, 다섯 번 곱하면 네, 32여서 2, 여섯 번 곱하면 64니까 4. 그러면 아무리 많이 곱해도 이렇게 2, 4, 6, 8만 존재하겠네? A3도 조사해볼까? A3이면 뭐가 되겠어? 한 번 곱하면 3, 두 번 곱하면, 세 번 곱하면, 네 번 곱하면, 네, 81이니까 1이죠. 다섯 번 곱하면, 다시 3. 243이어서 다섯 번 곱하면 3이네요. 3, 9, 7일만 반복될 것 같습니다. 4라고 한다면 4를 한 번 곱하면 4, 두 번 곱하면, 세 번 곱하면, 4, 네 번 곱하면, 6, 다섯 번 곱하면, 4, 46, 46, 46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가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A8이라고 하는 집합도 구해볼까? A8이라고 하는 집합은 8을 한 번 곱하면 8, 8을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2, 네 번 곱하면 다섯 번 곱하면 여기 앞에 숫자한테 8을 계속 곱하면서 이래줄 줄 알고 그냥 구해도 되겠다. 그럼 이 숫자만 반복되는 것 같고 이 숫자가 반복됐을 때 이 집합 원소가 4개짜리, 이 집합 원소가 2개짜리니까 포함관계는 반대로 뒤집혀져야 되죠. 3의 거듭제곱 m값이 2 이상의 m값에 대해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런데 만약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가 되면은 3의 5승의 값이 243이죠.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3을 5번 곱한 거는 243이어서 이래저 숫자가 3이어서 A3의 5승이라고 하는 녀석과 A3의 값은 똑같을 것 같은데? 왜냐면 243을 한 번 곱하면 3, 243을 두 번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3이어서 끝에 숫자가 9. 다시 또 3을 곱한 게 7, 또 3 곱한 게 1. 이게 반복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3의 거듭제곱 중에 이래의 숫자가 3이 되게끔 하는 m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처럼 그런 숫자가 있으면 2 이상의 5 같은 숫자는 똑같도록 하는 녀석의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풀란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집합 문제에서 503번 같은 문제를 종종 출제하거든? 이런 문제가 개발되어져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씩 다른 문제가 꽤 많이 만들어져 있어. A집합은 원소가 6개짜리 집합이야. 그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들만 57개가 있대. 왜 그렇지? 원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어? 2에 6승 64개? 다 해서 64개 있는데 64개에서 지금 7을 빼가지고 57개라고 하거든? 왜 7을 뺐지? 원소가 빵개인 건 몇 개 있어? 원소 한 개인 건 몇 개 있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57개인 거네. 그러면 원소 빵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를 다 제거하고 57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원소가 2개 이상짜리 집합들입니다. 그런데 원소가 2개 이상짜리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 중에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의 값을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7개나 되는 집합을 다 써가지고 제일 큰 숫자하고 제일 작은 숫자 차이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개빡치겠네? 57번 써야 되잖아. 또 언제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핵심을 짚어서 숫자를 써보지 않고도 느껴서 풀라는 얘기 같은데? 그치? 그러면 57개의 집합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1이고 제일 큰 숫자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맞아요? 이런 집합은 없어? 57개 중에 저 집합은 원소가 2개짜리 집합이니까 A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저 집합은. 해주 이해되는 거 맞아요? 이런 집합은 다 해서 한 개 있거든? 근데 이 집합은 차이값이 누구야? 근데 1이 원소고 3이 원소인 집합도 있잖아. 근데 1하고 3이 원소인 거 말고도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3인 집합을 선생님이 찾았거든?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어? 밑줄 친데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건 2개의 집합이 있는 거네? 그럼 차이값이 뭐가 돼요 지금? 1이 제일 작고 2가 제일 큰, 아니 4가 제일 큰 것도 있지.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죠? 4개 있나요? 2하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건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근데 차이값은 3이죠. 1이 제일 작은 숫자고 5가 제일 큰 숫자는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죠? 2, 3, 4가 들어갈 수, 근데 몇 번째 반복하면은 비슷한 패턴이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고 진행이 되는데 왜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대답 속도가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어요? 2, 3, 4의 값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이런 녀석의 값은 차이값이 지금 다 해서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6이면 그런 집합은 몇 개 있을까? 네, 2, 3, 4, 5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그건 차이값이 5인 거죠. 이 차이값들이 이런 값들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한 건 1개, 2개, 지금까지 7개, 15개, 31개네 여기까지가 57개 중에 31개. 남은 집합이 몇 개 집합이 남았지? 26개? 그 26개 중에는 2가 제일 작고 3이 제일 큰 숫자인 것도 있잖아.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어요? 차이값은 1인가? 제일 작은 게 2, 제일 큰 게 4가 된 집합은 몇 개 있어요? 3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먼저 선생님 살짝 괴로우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집합이 몇 개 있죠? 이런 녀석은 몇 개 있어요? 제일 작은 녀석의 값, 일단 이거의 개수가 몇 개야? 15개인가? 3이 제일 작고 4가 제일 컸을 때 차이값은 1. 그 다음이 3이 제일 작고 5가 제일 컸을 때는 2개. 3이 제일 작고 6이 제일 컸을 때가 그건 차이값이 3이네요.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다 씁니다. 차이값이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가 4하고 5가 되는 경우는 한 개 있고 차이값 1이죠. 4하고 6이었을 때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차이값은 1이죠. 이거 다 해서 7개인가? 이거 다 해서 3개, 1개 더해서 4개인가? 7개, 4개 더하면 11개, 11개 더했더니 26개. 26개, 31개 더했더니 57개. 57개 집합을 제일 작은 숫자와 제일 큰 숫자로 분류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들은 내가 지금 이 값이 필요하잖아. 1값을 가지는 게 이런 각각의 값들 중에 이 각각의 값들 중에 그 값이 1이 되는 거의 종류가 1개, 2개, 3개, 4개, 5개는 차이값이 다 1이니? 이 값들 중에 1값을 갖는 경우는 5번입니다. 이 값을 가지는 게 2개, 2개, 2개,
2개, 2를 가지는 건 8개인가? 차이값이 3인 거가 종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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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니? 차이값이 4인 경우가 8개, 8개, 16개? 차이값이 5인 경우가 16개? 더 이상 없나요? 이것만 더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더하기는 못하겠어요. 이해된 거 맞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핵심을 짚어가지고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고 푸는 문제인데 경험을 통해서 참고서를 되게 많은 참고서를 풀어봐야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504번으로 갔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503번하고 비슷한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져 있긴 한데 수학의 본질은 이런 문제를 적은 횟수를 경험을 해도 시험에 나오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답을 구하세요가 원래 수학의 취지거든. 하지만 그건 쉽지는 않아서 우리는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기억해서 푸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고백값은 아까는 방금 전의 문제는 합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숫자의 고백값을 f라고 표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1, 2, 4, 8이 원소가 4개인데 원소가 없는 공집합을 제외하면 부원집합은 15개 있을 거고 그 15개 집합에 대해서 모든 숫자의 곱, 모든 원소의 곱, 모든 원소의 고백값들을 15개 집합마다 모든 원소의 고백값을 계산하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때 구하는 m값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15개의 집합 중에는 1이 꼭 원소인 경우가 몇 번 있어? 이를 꼭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말은 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선생님이 물어봤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몇 개 있어? 네, 8개 있죠. 이를 가지고 있지만 2, 4, 8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 8개. 이런 거 맞나요? 2를 꼭 원소로 가진 집합은 뭐 몇 개 있지? 그것도 8개 있겠네. 4를 꼭 원소로 가진 집합은? 그 다음이 8을 꼭 원소로 가진 집합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풀지 니네 느낌이 오니 지금? 그래서 1, 2, 4, 8 가지고 보여주면 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 지금 어떤 집합이 원소가 1과 이 두 개만 있다고 한다면 공집합도 있을 거고 부분집합이 1을 원소로 가진 집합, 2를 원소로 가진 집합,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나요? 이 집합의 F는 F값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집합이면 F가 뭐가 돼? 모든 원소의 고백값은 1인가? 이때는 모든 원소의 고백값이 2인가? 이때는 모든 원소의 고백값이 이건가? 이 모든 값을 곱한 녀석이 문제 언급하는 거지. 이 모든 녀석을 곱하면은 1은 2번 곱하고 2는 2번 곱하는 거니? 근데 이랬던 이유는 이 집합들 중에 1이 출현하는 횟수가 2번이고 2가 출현하는 횟수가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개, 2, 2개 있다고 전체 고백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 화살 표시해 놓은 녀석의 값인 얘는 1이 몇 번 있다는 얘기야? 1이 출현하는 횟수가 8번, 2도 8번, 4도 8번, 8도 8번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야.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 이거 먼저 생각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집합보다 원소가 좀 더 적은 걸 가지고 손으로 써보면 무슨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선 1은 필요 없고 곱이니까 2 8개, 여기선 2가 16개, 여기선 2의 값이 24개. 그럼 다 해서 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더하기 하는데 하루 종일 해라, 하루 종일 해. 네. 뭐라고 물어보면 즉각 답할 수 있게끔 준비된 상태로 긴장하세요. 자, M값은 그러면 48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1이 꼭 원소인 게 몇 개야?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1을 꼭 가지는 집합, 부분집합이 몇 개야? 3을 꼭 가지는 거네. 1, 3, 9, 27, 81까지 다 16개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1의 값도 16개, 3의 값도 16개, 9의 값도 16개, 27도 16개, 81도 16개 있는 거니?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1, 2, 3, 4 더했더니 3의 10승인가? 그래서 n값이 누구라고요? 나누기 하세요. 48분의 160 나누기 하세요. 16으로 나누기 했더니 360. 이해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게 경험을 통해 늘게 되는 거지. 스스로 생각한 힘으로 처음부터 늘진 않아요. 자, 또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문제. 없어요. 다음 챕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대평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가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이걸 만족하는 집합 A, B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의 값을 찾아봅시다. A 집합 원소가 누구야? 1, 1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뭐 때문에 1이라고 생각했을까? 3,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n값 대신에 1, 2, 3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1부터 10까지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 4, 너 지금 자연수 1, 2, 3, 4 대입하는데 이렇게 늦게 대답한다고?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7, 9, 11, 네. B라고 한 집합 구하고 있습니다. B 집합 원소가 누구죠? 4, 5, 8, A하고 B 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합집합은 겹치는 게 5밖에 없는 것 같다. 합친 녀석은 모든 숫자가 다 있는데 교집합은 5라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 이걸 답으로 쓰세요. 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또 있어? 그 여자가 만약에 다니게 되면 수요일날만 좀 다시 수업해야 될 것 같아요.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X집합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엄청 쉬운 문제인데 63번. A-B의 값은 원소가 누구야? 1, 4, 끝인가? 근데 이 집합과 X집합은 합쳤더니 X가 나온다고?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그리고 합집합이 더 큰 집합에서 공통된 게 X인가 보지? 그럼 뒤에는 합집합을 써야 되겠네? 합집합은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x라는 집합은 1, 2, 3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숫자 5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1, 2, 3은 꼭 가지고 있으니까 x 집합은 몇 가지죠? 35가지. 또 64. 64번이 질문이었냐? 64번은 12의 양의학수의 집합이 있고 8의 양의학수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A라고 한 집합의 원소는 6개 1, 2, 3, 4, 6, 12 B라고 한 집합의 원소는 1, 2, 4, 8 둘 중에 더 큰 녀석이 A인가? X라는 집합은 AM 포함되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교집합이 두 개 공통된 게 누구야? 1, 2, 4? 교집합과 X 중에는 합집합이 X라고 하니까 X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또